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 또 튀르키예에서 떠나서 고생 많이 한 오늘 알파고 신하 씨 모시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그곳을 둘러싼 여러 중동 국가들의 입장 같은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아랍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국가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예, 안 좋아. 지금 왜냐하면 하마스이라는 단체는 사실은 중동에서 이제 순위파이긴 하지만 순위 국가들을 좋아하는 단체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란이랑 그동안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하마스를 비판하기에는 민심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특히는 한국 언론에서도 지금 뭐 모함메드 빈 살만 나는 팔레스타인 편으로 설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네. 그거는 아랍어를 알아들으면 그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조금 그거는 상세하게 좀 그냥 설명해 주세요. 자기 민심을 가라앉으려고 나는 팔레스타인 편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마스 편이라고 안 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옆에 뭐 팔레스타인의 측에 서 있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죠. 팔레스타인 측에 서 있는 거죠. 하마스 편 아니에요. 그럼 그거. 중동 국가들은 하마스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중동 국가들은 하마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 그때 2005년 선거 때는 이제 알파타 그 뭐죠 소환치고에 있었던 이제 정당이죠. 네. 그 정당의 부패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부패에 대한 반발심. 반발로 이제 투표를 했죠. 근데 지금 2005년인가 6년 선거였는데 지금 몇 년 지나가서 거의 20년 지나갔잖아요. 네. 그 사이에도 지금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는 거의 공산국가에 있는 정당처럼 움직이고 거기서 지금 일반 시민이 하마스 상대로 좀 약간 찍소를 하면 그 사람 사라져요. 거의 이제 독재 거의 거기도 걔네들이 독재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또 지금 하마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심이 하락하는 주사인데 이걸 통해서 이번 도발을 통해서 뭘 획득하게 되면 외교적인 조금이라는 뭔가 또 획득하게 되면 자기 민심이 다시 좀 약간 원상복귀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하마스는 일단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사실은 뭐 막 우리가 지지해갖고 하마스를 우리가 막 뽑았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무서운 존재들이고 얘네한테 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좋아해서 투표했는데 그 좋아해서 투표했다는 말도 2005년, 2006년인지 지금 옛날 얘기고. 예, 얘기하는. 근데 투표 결과를 보시면 그 지역구 때문에 국회를 장악한 거지 투표일로 봤을 때는 알파타랑 피카피카였어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선거를. 그럼 지금의 그러면 말씀하신 알파타도 여전히 존재하는 네, 정파이기도 해요? 소환식으로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하마스가 이제 도발을 했고 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하마스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자지구 전체, 그렇죠. 팔레스타인 전체에 영향을 좀 그렇죠,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팔레스타인 여론이 하마스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걸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하마스가 뭘 하고 있고 또 이제 인질단 납치했기 때문에 그 충분히 가드로도 쓸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알파타는 아무것도 안 그 자기 경찰이 있어요. 근데 자치 경찰 같은? 네, 네. 자치 경찰이 있는데 알파타의 자치 경찰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정권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보안 집단이 돼버린 상황이고 지금 올해만으로도 소환치고에서는 묻지마 같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군인이 이제 그 안보 작전을 해요. 예를 들면 알파고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알파고 아니야 죽이려고 했더니 뭐 정영진이다 뭐 정프로다 이런 식으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은 거는 100명 이상이에요. 근데 소환치고에 있는 경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파타는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왜 안 지켜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타의 경찰들도 있긴 있는데 네. 이스라엘 경찰들이 거기 막 들어와 갖고 막 사람 오인해서 죽이거나 이런 일들도 다수 발생하는데 그 파타의 경찰들은 전혀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호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러니까 여론은 파타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는 않겠군요. 네. 그냥 파타는 그냥 이스라엘이란 이제 하나의 몸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파타는 이제 순위 국가들, 산유국들 이제 특히 사우디에서 왔던 돈을 이제 먹는 집단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 생각하고 있어요. 와, 그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것 같은 게
좀 온건 쪽은 부패하고 강경파는 그냥 너무 무섭고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민심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MC님, 저는 올해 이제 일이 좀 불려서 이제 좀 약간 섭외 들어오기도 하고 저 거의 한 30개국 갔거든요, 올해만. 올해 30개국을 네. 갔어요? 좀 너무 좀 약간 스파타식으로 일들이 있었는데 30국 갔는데 아프리카 다 갔어요. 네. 그리고 저 그쪽 지역 다 갔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도 갔는데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를 제일 뭐 좀 약간 태어나고 싶지 않는 1위가 어디냐? 자,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대고 왜냐면 아프리카 사람이랑 태어나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뭐지 약간 분위기 안 좋아도 열심히 하면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태어나면 뭔가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막혀 있어요. 힘든 나라들 한 30개 나라 이상을 가봤지만 예. 차라리 어디서 태어날래 물어보면 아프리카 최빈국을 태어나더라도 네,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않다. 아, 그 정도로 처참하다는 얘기네요. 거기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너 이런 저런 뭐 무슨 허가를 받아야지 이 도시에서 그쪽 도시에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무슨 정당이란 좀 약간 손을 잡아줘야지 정당에서도 좀 사랑받아야지 해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걔네들을 보내주고 거기에 대다수 거의 95% 사람은 하나의 좀 약간 교도소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가자 지구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WHO 그 네. 세계 보건기구가 보건기구. 얘기하는 거 뭐냐면 하루에 인간이 써야 되는 물 몇 리터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적어도 100리터예요. 왜냐하면 샤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씻어야 되고 예. 네네.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건 100리터인데 가자 지구에 지금 배공되는 그 공급되는 물이 하루에 평균 88리터예요. 1인당. 예, 1인당. 아. 그리고 거기 인구의 80% 이상이 EU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산유국들에서 왔던 음식 식품들 덕분에 먹고 살지 그 사람들은 그 거기서 무슨 뭘 할 직업을 수가 구하기도 어렵고. 직업도 구하고 어렵고 그 땅도 없어요. 뭐 무슨 농사를 짓고 좀 뭘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옆으로 보면 10m 이제 세로로 보면 40m의 그런 조그만한 공간인데 거기서 230만 명 사람 살고 있어요. 아, 10km, 40km인데. 네. 예. 그러니까 가로 10km, 세로 한 40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땅에 네. 몇 명이요? 230명. 230만. 예. 인구 밀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인구 밀도 세계 1위예요. 거기가. 아, 거기만 따지면 네. 알파고님 그러면은 지금 사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인데 네. 이게 하마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의 어떤 여론이 그 하마스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거기 여론 없어요. 그 공산국가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서한 지구에 있는 여론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알 수가 있는데 가자 지구에 있었던 언론이 하마스가 시킨 대로 나와요. 그러면은 하마스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거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일단은 제가 올해도 갔다 왔잖아요. 네. 딱 봐도 느껴서 아 지금 조만간 크게 뭔가 더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역대급 그 보수 우파 정권을 잡았거든요. 이스라엘에 예, 네타냐후. 아 나테뉴는 이미 있었는데 네. 나테뉴가 손을 잡았던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연정한 그 세력들이 예,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정리를 암살시켰던 극보수파 애들의 후배들이라 좀 볼 수 그런 느낌의 정부가 예를 들면 지금 안보부 장관이 있는데 이타마르 장관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외삼촌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엄마가 저랑 같은 쿠르드족인데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예전에 활동했던 정당들 아니면 단체들을 보시면 그 테러리스트를 낙인시켜서 이스라엘 정부가 없애버렸던 단체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위험하다는 인물로 낙인시켰던 사람이 지금은 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극우적인 세력에 속해 있던 사람이 지금은 정부의 장관까지 할 정도로 정부 자체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나타냐후도 극우인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나타냐후는 환경에 비하면 중도 우파가 되는 거죠. 중도 우파가 된다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다고 나타냐후.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정부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투표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타냐후도 이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소수 정당들이랑 손을 잡았어야 돼요. 그런 정당이랑 손을 잡아서 극우화가 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가자지구나 뭐 혹은 서한 뭐 이런 데 이제 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이제 그 만들었겠군요. 장관이 무슨 말이 있냐면 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니네들 나가요. 여기 떠나요. 이 땅에서 나가라고? 네. 이 말을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수뇌부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구두 계약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성전산을 약올리가 방문하지 말자. 특히 고위급 간부들이. 네.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수많은 테러 단체들이 일으켰던 단체란 연루됐던 그 이타마르 장관이 알락사 사원을 몇 번이나 방문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 하마스는 몇 번 로켓 발사했었어요. 그 올해도.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마스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고 이 정부로 이스라엘이 있으면 도저히 소통이 안 될 거고 얘기가 안 될 거니까 이분들이 이미 이제 도발하게 돼 있었는데 기사까지 다 나왔어요, 사실은. 8월쯤에는 다양한 외신에서는 네.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왔던 기사들이 있는데 9월 말 10월 초 하마스는 철저하게 도발할 거다. 제가 그 기사들도 찾았어요. 진짜 실제로 8월에 그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간 뭐 세로로 조금 길쭉하게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왼쪽 아래 그러니까 해변가 쪽 따라서 이제 가자 지구가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안은 이스라엘의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건 거죠? 네, 맞아요. 그 네. 요르단 사이에 있어요. 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네. 이제 서안 지구가 있는 네. 거고 거기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상당수가 거기도 살고 계시고 거기에 300만 명 살고 300만 있어요. 명 살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 쪽에 한 230만 예, 명 230. 살고 계시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 내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네타냐후 총리는 좀 요새 뭐 이런저런 정책들 추진하다가 좀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보통 좀 약간은 도발을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더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알파고님 좀 말씀해주신 거는 그 나타냐후 총리가 힘들게 되면 또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움직임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시위 크게 더 줬었고 다만 그 시위를 매주 했었거든요. 그 사법개혁 반대 시위였는데 네네네. 이제 저는 지금 텔레그램에서 그 하마스 애들의 텔레그램도 들어가 있고요. 하마스 텔레그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다 들어가죠. 기자이니까 정보를 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강력 우파 사람들의 텔레그램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 텔레그램을 보시면 거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제 좀 진보이거나 아니면 온건 우파 애들을 다 빨갱이라고 하고 걔네들을 다 학살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예.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 보다 위험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다가 심어지는 이제 간첩이다. 간첩들이다. 이 사람들 다 한꺼번에 죽여야 되고 이미 예전에도 이분들이 자기 국무총리를 암살한 적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다치고 이제 주변국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레바논 거기 이제 또 헤즈볼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 얘기가 이제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그냥 가만히 있을 나라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좀 뭐 과하게 하게 되면 무력 사용까지도 갈 수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선을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작전 때는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가자 지구에서 죽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10,000명이 안 넘을 거라면 왜냐하면 그 나라들에다 민심이 있어요. 그 민심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가 없죠. 중동에 있는 국가들에서 네네네.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는 이제 민심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좀 보통 이스라엘이 이러한 작전을 했을 때마다 죽이는 사람보다는 넘어가면 압도적으로 넘어가면 네. 그 나라들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뭔가 치고 올라가고 정권을 교체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자 수가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막 정말 늘어났을 때는 그 나라들 중동 다른 국가들도
야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죽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라는 얘기가 막 여론에서 나올 제일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례는 엔베르 세다트 이집트 대통령 암살당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있는 안 움직이냐? 언제요? 80 꽤 오래됐죠. 몇 년째. 그래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79년인가에 기억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이슬람 형제들을 죽이는데 넌 왜 가만히 있느냐는 네. 이유로 이집트 대통령까지 암살을 네. 당할 정도였으니까. 아니 그 이란 혁명도 어떻게 보면 네. 그때 있는 그쵸. 국왕이 네. 너무 지나친 개혁을 친미를 했고 했다. 네. 너무 지나친 친이스라엘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반발이었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란 혁명의 그 혁명 수비대 이름이 뭐예요? 쿠두스 부대예요. 쿠두스는 아랍 말로 야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란 혁명의 이제 마지막 목표 이란 사람들 보기에는 혁명이 끝나진 않았어요. 야루살렘을 다시 무슬림들 손에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때 이란 혁명이 끝날 것이다. 이란은 예루살렘이랑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예. 이란 집회 안 보셨어요?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슬람 성지들의 사진이 있어요. 한국 그 일본 집회에는 독도가 있으면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 남부 키부츠 집단 농장의 뭐 영유아 시선 뭐 참수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좀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그쪽 나라에도 줄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무슬림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거를 계속적으로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이스라엘 쪽에도 있는 거네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왜냐면 이슬람의 이미지도 안 좋았고 세계 정치에 대해서도 영향도 안 미쳤고 근데 최근에 와서 특히 4차 중동 전쟁 이후로부터 이제 중동 국가들의 세계 정치 경제에 영향 미치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아직도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사이에 또 너무 보수화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신경 안 써요. 우리는 신이 시킨 대로 하면 우리가 잘 될 거다. 물론 제가 사실은 방금 전에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나타냐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마지막 찬스예요. 그렇게 강력한 보수 지도자 하에서는 다시 한번 가서 평화 협정을 맺어야지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끝날 것 같은데 처음에 오슬로 평화 협정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총리가 진보파였어요. 그래서 우파들이 그 사람을 배신자라 생각해가지고 죽였어요. 이삭 라빈 총리. 죽였어요. 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나타냐후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트럼프 때는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을 끌어당기면서 빨리 이제 평화 협정을 맺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는 날라갔고. 그래서 지금도 자꾸 사우디란 국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오면 도저히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니까 빨리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압박감을 이미 나타냐후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하마스가 이렇게 좀 큰 도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하마스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정도의 지지를 얘기하고 있고. 빈 살만이 그렇게 했죠.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사우디하고 이제 아브라함 협정 맺어가지고 좀 평화 모드로 가고 아니 있는. 안 맺었어요. 맺으려고. 맺으려고. 네, 그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거.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사우디라는 나라가 그동안 이란처럼 우리는 와합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와합이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와합 선생님만 해석하는 이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목표도 그거였어요. 가서 영국 사람들 손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을 쟁탈하자.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집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국민이 오랫동안 우리 왕가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 성지들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지들도 쟁탈하실 거다라는 식으로 왕가에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그 민심을 잡고 왔던 왕가가 갑자기 아니야 이스라엘은 나쁜 나라 아니야 우리 친구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너무 좀 그냥 단계별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는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 어떤 외교적인 무슨 카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합의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날까지 연장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거 한국 언론은 잘 보도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살만 국왕이 아들한테 민살만한테 내가 살아있을 때 하지 마. 왜냐?
내가 그동안 직접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나 만났고 걔네들한테 자금을 줬는데 그 사우디의 팔레스타인 자금을 다 모하메드 빈 살만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놈들이랑 우리가 저 수교 맺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예. 내가 죽는 걸 좀 기다리면 안 되냐고 해서 아버지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그동안에 누적된 갈등이 워낙 심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백도하기에 명분이 좀 약할 때 오히려 좀 젊은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해볼 여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인 거라는 근데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걸 뺐어요. 이스라엘 우리 족이다. 그걸 뺐어요. 그건 뺐어요. 사우디 네.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적대감 자체는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도 이미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마스이라는 애들이 이란이란 자꾸 손을 잡고 그리고 이슬람 율법에 맞는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어요. 나는 미국이나 영국에 갔을 때 하마스 애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나는 비하 발언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 당해요. 왜 다 하마스 때문이야? 율법에 맞는 전쟁이 따로 있어요? 이제 지금 하마스는 아시다시피 노인들 죽이고 이제 여성 죽이고 아이 죽이고 예. 물론 좀 아기를 잠수했다는 거는 가짜 뉴스로 나왔어. 아직 이스라엘 국방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건 영국에 있는 선산이라는 그 일간지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그 출처가 없어서 일단 버졌긴 버졌지만 네. 다음에 기자들이 가서 이스라엘 국방부한테 물어봤더니 확인된 바 없다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복격을 했을 때는 아기들 죽어요. 그렇죠. 가서 이제 예. 잠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청수를 했냐 안 했냐 정도 얘기가 남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죽은 거는 뭐 네, 아기들 죽은 왜냐면 로켓도 발사됐고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는 이제 전쟁이어도 노인, 여성, 미성년자를 죽이는 것이 율법에 안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 율법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슬람 지역에서 좀 약간 비난을 받았고 이집트로부터 카타르로 망명 나갔던 좀 약간 이상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죽었어요 이상한 학자는 2020년에. 알라를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죠. 그 사람 했던 거 뭐냐면 어차피 걔네들도 거지면 군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걔네들 니네들의 여성들하고 아기들 죽였기 때문에 니네들이 걔네들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가 없다. 알파고님 그러면은 어쨌든 양쪽 다 굉장히 극단적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극우적인 세력들 뭐 내부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 두 세력이 이제 서로 이렇게 까늘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전쟁 때문에 그 강경파들이 좀 힘을 더 가질 수도 있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있을 수도 있고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좀 보세요. 이거 일단은 뭐 2달? 한 달 정도 이거 갈 거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대로 가다 보니까 진짜 중간에 93년에 있었던 평화협정 같은 하나의 협정이 나오지 않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 이란도 핵 개발하려고 하고 모하메드 빈 살만도 얼마 전에 핵 개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스라엘이 이미 핵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래도 좀 약간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칠 사람들이 수뇌부 없었는데 언젠가 이스라엘에서도 핵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안보부 장관을 보니까 내일 모레 국방부 장관 자리에다가 누가 앉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중동 사람들은 중동에서 크게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튀르키예도 보니까 시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튀르키예 항상 시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정권이 무슨 말이에요. 튀르키예는 역대급 처음으로 중립을 지켰어요. 이번에 원래 항상 하마스이든 알파타이든 그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는데. 네,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단체이든 무조건 그 편을 들었다가 이번에는 중립을 지켰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일 변수될 나라들은 사우디, 이란, 그다음에 튀르키예 요 정도인가요? 네,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이 그 동안에 있었던 외교 노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전쟁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부딪힘으로 갈 건데, 근데 이 튀르키예하고 사우디는 친미 국가잖아요. 뭐 중간 중간에 미국이랑 붙을 수도 있긴 하되 결론적으로 친미 라인에 있어요. 예. 이 국가들이
갑자기 이상한 내부적인 정치 때문에 이 외교 노선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네.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붙었던 아랍 국가들 보면 이집트나 요르단이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그 게임에다가 지금의 사우디나 튀르키예가 들어가면 이란이 원래 그런 것을 이미 대기하는 중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한테는 너무 크게 그 피해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근데 해결은 안 되겠다. 그죠? 이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얘기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세게 붙었는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끼어들게 되면 전쟁이 진짜 큰 판 벌어지는 거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93년 같은 평화협정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 역사를 알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형태가 역사에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600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군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600년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태인들은 원래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 시민이었잖아요. 600년이니까 아직. 네. 이란 제국을 끌어당겼어요. 왜냐면 이란이 로마 제국을 이겼거든요. 그걸 이제 기회를 삼아서 이란 제국한테 러브콜 보내고 니네들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니네들이 편 쓸 테니까 우리는 로마를 여기서 배제시키자. 그래서 이란이 그걸 믿고 왔고 거기서 이란 제국하고 유태인들의 손을 잡아서 이제 로마 제국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주변 국가들이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제 동맹국인 작은 왕국들이랑 손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 제재가 30년 안 갔어요. 십자군이 만들었던 나라도 한 80년, 90년 갔거든. 80년 갔나? 뭐 그 정도 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똑똑한 사람들 알 거예요. 나는 주변 국가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이 나라도 오래 갈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또 곧 시장이 장이 열리기 때문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만 네, 하고요. 뭐 충분히 아마 다른 일반적인 언론에서 못 들으셨던 내용들 아마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또 관심 가지면서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알파고 신하 씨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